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대리기사 16만 명이 그 위기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한때 3조 원 규모를 자랑하던 시장이 겉이 아니라 안쪽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서울 강남의 거리는 소름이 끼칠 만큼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형형색색 네온사인 불빛만이 아무도 없는 텅 빈 도로 위에 쓸쓸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불과 서너 해 전만 해도 이 시간은 돈이 쏟아지는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이란 골목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차가운 바람 소리뿐입니다. 어두운 골목 어귀에 휴대전화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올해 43살 대리기사 김현상 씨로 이 바닥에서 12해를 버텨온 사람입니다. 서울의 뒷골목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던 베테랑 기사입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호출앱이 환하게 켜져 있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상태가 벌써 1시간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 2시간이면 오건은 거뜬히 채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서너 해 전만 해도 밤마다 호출이 쏟아져서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가 새벽까지 뛰어서 손에 쥐는 하루 수입은 4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수수료와 교통비를 빼면 3만 원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이야기가 김현상 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기사 대부분이 거의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운전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좋아진 덕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소름이 돋습니다. 2013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전체 운전자의 12.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같은 조사를 했더니 2.1%까지 곤두박 들쳤습니다. 10년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 속도가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이제 누구도 입에 올리지 못하는 사회적 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숫자가 있는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변화가 극단적입니다. 20대 음주운전 경험률은 0.8%로 1000명 중 8명에 불과합니다. 30대는 1.1%이고 40대는 2.3%로 세대별 차이가 확연합니다. 젊어질수록 음주운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실 텐데 뒤집어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숫자의 이면에 서늘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가져가는 사람 자체가 줄었으니 대리를 부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대리 호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아무도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20, 30대를 떠올려 보시면 술자리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선배가 부어라 마셔라 강요하던 폭탄주 회식 문화는 이제 거의 화석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가볍게 한 잔만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아예 술 대신 무알코올 음료를 당당하게 시키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차 끊기기 전에 칼같이 자리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요즘 세대의 기본입니다. 이 변화는 번화가의 밤 풍경마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2, 3시가 넘어도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금은 자정만 넘으면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집니다. 예전처럼 손님을 기다리며 골목을 서성이는 기사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를 자기 몸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고 새벽거리에 서 있는 대리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대리운전 시장을 위협하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기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는 기술의 파도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자율주행 기술이 진짜 현실이 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 서울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진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남과 서초도로 위를 사람 없이 움직이는 택시가 실제로 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조차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운행이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 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를 빠르게 허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내일이 아니라 올해 내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주요 대도시 한복판을 무인 택시가 아무렇지 않게 누비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으로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김현상 씨도 이 변화를 남의 일이 아닌 자기 일로 체감하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호출을 받고 손님의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차주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김현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운전하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만 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차주가 버튼 하나를 누르자 차가 사람 손 없이 스스로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신호에 맞춰 정확하게 서고 다시 자연스럽게 출발하는데 사람보다 매끄러웠습니다. 차선 변경까지 거침없이 스스로 해내는 모습은 베테랑 기사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현상 씨의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쭉 뼈 오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기계가 운전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내가 설 자리가 사라지겠다는 공포였습니다. 물론 냉정히 따지면 지금 당장 자율주행이 대리운전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아직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보조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은 단 한 번도 스스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말고 대리기사들의 주머니를 직접 털어가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대리기사를 옥죄는 건 기술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위기는 이 업계가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던 기울어진 수익 구조입니다. 대리기사가 땀 흘려 번 요금에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약 20%입니다. 호출을 받아 운전을 마칠 때마다 벌이의 5분의 1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건을 끝내고 다음 호출 장소까지 가는 교통비는 전부 기사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이런 구조에서 한 달 평균 매출은 약 260만 원이지만 이건 진짜 수입이 아닙니다. 수수료와 교통비와 통신비를 다 빼면 실제 순수입은 약 16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그 160만 원을 벌려고 한 달에 200시간이 넘는 야간 노동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약 6,800원인데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026년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편의점 알바보다 적은 돈입니다. 이런데도 기사들이 일을 못 그만두는 이유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이와 학력의 벽에 막혀서 당장 갈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켜줄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겁니다. 대리기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주여수당도 퇴직금도 그 어떤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직업은 지금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우리 곁에서 정말로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과 역할로 탈바꿈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기술의 진보는 누가 뭐래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기술의 그늘에서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리운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